누구나 소외됨 없이 교육의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만들겠다. 이게 AIDT의 취지인 건데요. 취지가 참 좋죠.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또 좋겠는데 걱정도 또 든다, 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예정인데요. 무엇 때문에?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때문이에요.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 그 어떤 분야라도 굉장한 잡음이 있죠. 일명 AIDT라고 불리는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반기는 입장과 우려하는 입장, 정말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장단점은 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지에 관한 팩트 위주의 정보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AIDT,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냐? 아니, 교과서를 태블릿으로 보는 거잖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태블릿이 선생님 대신 수업해준대. 기타 등등등의 카더라 지식들, 이건 잠시 내려두시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기가 도래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히 교과서의 형태가 변화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뭐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AI가 안 붙는 곳이 없잖아요. AI 폰은 기본이고 AI 자동차, AI 냉장고, AI 요리 등등등 너도 나도 AI를 갖다 붙입니다. 그 수많은 AI 수식어 중에서 이 교과서 앞에 붙은 AI의 주기능, 이게 바로 공교육의 근본 목표인 학생 중심, 자기 주도적 배움,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주겠다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예요.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그 위의 목표점이 학생 주도성, 자기 주도성이거든요. 이 AI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게 교육부의 목소리입니다. 태블릿이 선생님 대신 수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그 수업의 핵심 주체는 교사입니다. 이 AI는 보조 역할이에요. 이게 사실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된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신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이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그 속도에 맞춰서 실시간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AIDT 연수, 교구, 교재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아직은 완성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제품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동해보면 정말 디테일한 맞춤형 교육이 되려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사견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화면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 PDF 파일 많이 다운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AI 코스웨어, 대시보드, AI 튜터, AI 챗봇 기능 이런 것들이 주 기능이에요. 이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콘텐츠도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 결과까지 모두 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들은 사실은 구름 속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본판을 아무도 못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는 테스트 버전격인 프로토타입만 존재하거든요. 각 출판사별로 현재 AIDT를 거의 다 제작 다 됐고 지금 현재는 심의 중에 있어요. 기업별로 이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되다 보니까 큰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공개가 안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과서 하나에 학생 1인당 1년에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이 정도로 구독료가 책정될 예정이거든요. 국회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의 계획대로 대부분의 교과가 AI 디지털 교과서로 나오게 되면 최대 구독료가 연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각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좋아야 할 텐데요. 그죠? 자, 그럼 언제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느냐? 2025년 3월부터 초등은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2024년 올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새 교과서가 초등 1, 2학년에게 배부되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서책형 교과서, 즉 종이 교과서만 제공되었고 내년에도 저학년들에게는 이 종이로 된 교과서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디지털 교과서는요. 초등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 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이 교과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어느 과목에요? 수학, 영어, 정보 이렇게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종이로 된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는 함께 제공될 예정이고 같이 병행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면 전환도 검토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교실은 이미 코로나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죠. 서울의 경우에는 디벗이라고 하는 1인 1기계 이미 제공되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교실 내 무선 인터넷 환경, 전자칠판에 뭐 메가톤급 교실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AIDT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교육부는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AIDT가 상용화되지 않는 시점이라서 안내되어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공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AI 튜터 기능이에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딱 즉시 실시간 피드백이 제공되고 애들이 잘못된 개념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죠. 아직 시제품 단계에서는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긴 했지만 제가 본 건 시제품 단계였으니까. 자,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대화형 AI인 AI 튜터 기능 이게 탑재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아이들이 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죠.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언어 분석과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그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 AIDT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음성을 분석해서 발음과 내용이 정확한지 점검도 해주고 그리고 피드백도 준다는 거예요. 언어 학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다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기능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번역 기능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도 그동안은 소통이 좀 어려웠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교과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화된 학습 콘텐츠,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뭐 애들 당연히 재미있어 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시간 학습 데이터와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AI가 분석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개별화된 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는 아이들의 학습 성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지점들도 좀 있긴 해요. 그럼 그 부분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해력 저하 문제, 디지털 기기 과의조 문제들. 네, 이건 꾸준히 제기된 문제죠. 저도 종이책과 전자책을 예로 든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관한 영상을 예전에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장단점이 극명하거든요. 그러면 관련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는 교사의 디지털 활용 격차가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예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1년째 관련 연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번 여름방학 연수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춤형 연수에 뭐 찾아가는 연수, 디지털 교과서 강사 양성 교육 뭐 난립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3년간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이름으로 총 34,000명의 교사를 양성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개개인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디지털 격차 굉장하거든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떻게 눌러요? 선생님 접속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게 정착이 되어야 교과 수업 활발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려되는 점은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 각각의 학습에 관한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아이들 수준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학습 패턴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겠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수없이 풀었을 때 학습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이걸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활용하다가는 문제풀이식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생각해보면 아이들 학습량, 즉 문제푼 양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분석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AI 기술이 무색하겠죠. 참 어렵습니다. 또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이죠. 이 디지털화되는 아이들의 학습 정보, 여기에 대한 보안도 확보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걱정은요. 즉각적이고 맞춤형이라고 하는 개인 피드백의 질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각각 아이들에게 해주기 어려웠던 그 피드백을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튜터 기능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현재 테스트 버전으로는 어떤 오답을 내든지 피드백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테스트 버전의 문제인지를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선생님과 학생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한 그런 피드백이 주고받아지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 물론 좋죠. 다만 아이들이 화면에 오롯이 집중한 그 시간보다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서로 눈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지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구나 소외됨 없이 교육의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만들겠다. 이게 AIDT의 취지인 건데요. 취지가 참 좋죠.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또 좋겠는데 걱정도 또 든다 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돌이키기도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아직은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작된 지금 저는 이 혁신적인 변화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첨단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해한 점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무조건 금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대 흐름상 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기술을 남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켤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끌 줄 아는 능력, 바로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화파냐 척합하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능력,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셔야 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오게 될 테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력 잘 길러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25년은 개정 교육과정에 성취평가제에 고교학점제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이 싹 다 맞물려가지고 공교육의 대변화가 일어날 시기예요. 그리고 혹시 최근 뉴스 보셨어요? 수능 이원화에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까지 이슈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 AIDT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